진이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 여름. 그저 즐겁게 들어주세요. 비가 올 때나 오지 않을 때나 계절이 바뀔 때나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진이의 기억램프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진이의 기억램프가 10회를 맞이했습니다. 남들은 고장 뭐라 해도 제게는 소중한 10회입니다. 8월의 여름 끝자락을 나무 그늘 밑에 앉아있다 보내고 서늘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9월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첫 곡은 서바이버의 아이 오브 타이거입니다. 진이의 기억 램프 10회 첫 곡이었습니다. 음악은 가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긍정적인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이 힘을 에너지 삼아 진이의 신문사책을 해보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에는 어떤 뉴스가 일면에 남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8월 26일 월요일,
로봇발 산업혁명, 일자리 지도가 바뀐다. 로봇이 단순 노동 대체, 인간은 창의적 일 집중. 지금은 산업용 로봇과 튀김기 같은 협동 로봇이 로봇 시장의 주류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가 새로운 주인공이 될 전망이다. BMW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공장에 배치했고 테슬라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한 가지는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추진.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정치권 포퓰리즘에 손발 묶인 지방재정. 정치권 무상복지, 국고보조사업 등 360조. 내년 지방자치 30년, 중앙예속은 여전. 여야 정치권이 지자체 재정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포퓰리즘 복지를 내놓아 지방재정이 중앙에 예속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자문위원을 지낸 최홍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에 방만 재정을 손보는 동시에 정치권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복지비 매칭을 지자체 사정을 감안해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비 전쟁에 총대 맨 은행, 주담대 만기 줄이고 한도 축소. 이달 22일까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는 6조 1,456억 원 불어났다. 이 추세라면 이달 증가폭은 역대 최대인 올 7월 7조 5,975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내년 예산 667조. 윤 건전재정 대원칙. 정부 지출 확대 최소화. 예산 구조 조정 24조 원. 보건복지 고용 249조. 취약층 선별복지 방점.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감액, 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도요타 BMW 수소동맹, 세계 1위 현대차의 도전장. 일본 도요타 자동차와 독일 BMW가 수소차 동맹을 맺는다. 도요타가 수소탱크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BMW는 수소차를 양산할 계획이다. 성장세가 둔화하는 전기차에만 매달리지 않고 수소차까지 차세대 친환경차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수소차 세계 1위 현대자동차의 도전장을 내민 모습이다.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현대차 순이익 35% 주주에 돌려준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모빌리티와 수소 등 에너지를 양대축으로 새로운 미래를 나아갈 것이라며 완성차 제조를 넘어 현대차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센터 허가 내주고도 첫 삽은 못 뜨게 하는 지자체. 경기 고양시가 28일 1,500억 원 규모의 덕이동 데이터 센터 착공 신고를 최종 반려했다. 지난 6월부터 4차례나 보안 요구를 해오다 막판에 반려를 결정했다. 3년 전 허가를 내준 데이터 센터의 착공을 불허한 김포시는 지난달 건축주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변심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데이터 센터 건설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수도권에서만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의 반발을 앞세운 지자체의 행정 태업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양시의 눈치 행정, 주민 반대 편승에 착공 신고서 반려, 건설사는 난감. 2024년 8월 30 금요일. 윤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률로 명문화. 지속가능 세대공정 노후보장, 세 가지 원칙 제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 불러 쉬운 길 안 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등 3가지 원칙에 기초한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와 연금 지속성 확보를 위한 자동 안전장치 도입 등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연금 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 과제를 안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이 나온다. 정리 대상, 부실 PF 사업자, 예상치 2배 넘는 300여 곳.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이 대부분 토지담보대출 등 초기 단계이고 공사가 진행 중인 본 PF는 많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설명했다. 이젠 딥보이스 공포, 목소리까지 훔친다. 하나, 한 발 빠른 CEO 인사, 7개 계열사 대표 교체. 2024년 8월 31일 토요일. 대형마트 발 묶자, 식자재 마트만 훨훨. 대형마트가 지난 10년간 출점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에 묶여있는 사이 프랜차이즈 식자재 마트가 지역 골목 상권에 맹주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빅3 식자재 마트의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대형마트에 손발이 묶인 동안 식자재 마트가 폭풍 성장하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전통시장 상인들은 식자재 마트가 고객을 빨아들인다며 또다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식자재 마트에 손님을 빼앗긴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처럼 식자재 마트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역차별 논란이 큰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 식자재 마트와 경쟁하도록 하는 게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중증 수술, 마취 등 3천여 개, 2027년까지 수가 대폭 인상. 정부는 또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수련 시간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인다. 전공의를 가르칠 지도 전문의에게는 1인당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수급 체계를 전담하는 기구도 연내 출범한다. 정부는 의료계가 수급 추계 기구에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미 확정된 2026학년 의대 정원 규모 5,058명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I는 AI로 대응, 딥페이크 저격수 뜬다. 8월 마지막 주 뉴스 일면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SG 워너비의 아리랑이었습니다. 이 곡은 한국의 전통적인 멜로디와 현대적인 비트를 결합하여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전통 음악의 중요성을 일깨운다고 생각됩니다. 청취자분 한 분께서 신문 내용 중 희망적인 소식도 전해달라고 했는데요. 저도 희망하는 부분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가을을 맞이하는 9월의 첫 주, 지니의 기억 램프 10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소중합니다.